아이들의 새로운 교육이나 놀이 수단으로 떠오른 스마트폰. 아이들이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교육이나 게임도 하고요. 부모 역시 자연스럽게 이제 스마트폰 사용을 허락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아이는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미디어기기 노출로 인한 아이들의 시력 이상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소중한 우리 아이의 시력 보호, 관리해주는 방법과 교정법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눈시원 안과의 이현석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들의 시력, 건강 걱정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의 눈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빠졌나요? 네, 실제로요. 그 대한안과학회에서 국민 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10대 청소년의 근시 발생률이 80.4%, 그리고 이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고도 근시도 무려 1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특히 그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과거 1970년대에 비해서 거의 근시 발생률이 6배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한 반에 안경 쓴 아이들이 드물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안 쓴 아이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눈이 나빠지게 된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미디어 기기 노출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엔 대표적인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안 질환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 뭐 대표적인 것은 역시 그 안구 건조증이거든요.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많이 호소하는 증상인데요. 네. 아무래도 눈을 이제 장시간 뜬 상태에서 그 전자기기 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보면은 눈에 건조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언급된 것처럼 이 근시나 난시 같은 굴절 이상을 일으킬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진료를 오시면은 항상 그거를 요구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 스마트폰 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미리 얘기를 하셔서 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한테. 너희들 스마트폰은 안 된다 그러면 어머님이 아주 흡족해 하시죠. 네, 그렇군요. 자, 학생들이 이제 시력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에요. 그 표현을 조금 잘 하지 못하는 소아기 한 네. 3세에서 4세 정도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눈을 이유 없이 자꾸 비비게 되고요. 네. 또는 좀 이렇게 찡그리는 습관이 생기기도 하고, 특징적으로 눈을 흘겨봐요. 즉 눈을 이제 개슴츠레하게 뜨고 본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렇게 그 옆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스쳐 흘겨보는 증상을 보이게 네네.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이러한 찡그리기나 흘겨보는 증상들이 굴절 장애가 있을 때 그 사물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아주는 광학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 본인도 모르게 이런 습관들이 생기게 되니까 한번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 표현이 좀 미숙한 아이들이 이런 습관이 생겼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이제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네. 또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이제 근시기 때문에 안경을 착용했는데 눈이 더 나빠졌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 수가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가성근시라고 해서요. 이것도 스마트폰이랑 연관이 됩니다. 네. 일시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물체를 집중적으로 보다 보면은 우리 이제 근육 경련이 생기듯이 그 눈에 경련이 생겨서 가짜 근시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얘가 눈이 나빠졌나 보다 하고 잘못 착각을 해서 안경을 쓰게 되면은 그 시력이 이제 근시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인 경우가 많아요. 즉 어떤 경우냐면 실제로 안과에서 검사를 해서 근시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안경을 끼면은 이 학생이 6개월마다 안경 도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님들은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끼워줬는데 이거 좋아지기는커녕 왜 도로 자꾸 안경 도수가 올라가냐. 그러니까 안경을 끼워주면 더 나빠지나 보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오해고요. 그 아이는 안경을 끼우든 끼우지 않던 근시는 계속 진행되게 되고 네. 만약 적절한 시기에 안경을 안 끼워주게 되면은 오히려 더 빨리 근시가 진행되든지 자칫하면 약시 같은 치명적인 질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근시 외에 또 난시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 질환이죠? 근시라고 하는 것은 눈의 초점 거리가 너무 가까운 데 떨어지기 때문에 네. 먼 거리를 볼 때의 시력 불편을 느끼는 게 근시인데요. 이 난시는 초점이 이 축에 따라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저희가 사물을 바라볼 때 360도 축을 다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90축과 180축 같이 이렇게 축으로 나누어져서 한쪽 축만 초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눈의 피로라든지 두통 같은 안정 피곤 증상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게 난시이고요. 교정하기도 사실 더 까다로운 것이 난시인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 근시와 난시가 섞여 있어요. 완전히 100% 근시다 이런 경우는 잘 드물고요. 대개 전체 근시의 한 10 내지 20%는 난시인데 아주 심한 경우는 거의 100% 이상 가는 고도 난시도 있게 되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의 시력을 보호하고 관리해주는 방법, 또 교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눈시원안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퀴즈 OX 준비해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네, 어른이 약시의 경우 조기에 교정을 하지 않으면 시력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 5세가 되면 반드시 시력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네. 자, 이 말이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긴급 제보 좀 전해드리고 내용 이어갈게요.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함안휴게소 못 간 지점 4차로에 갓길에 걸쳐서 화물차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고장으로 서 있다고요. 서영은 통신원, 아마추어 무선통신원께서 제보해 오셨고요. 가야대로는 가야 굴다리에서 태화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중간 지점 가차로에 택시와 승용차 간 추돌 사고 발생해 있습니다. 임호원 통신원 제보 감사합니다. 관문대로 방음터널에서 백양터널 방향 계속해서 정체 빚고 있습니다. 앞선 백양터널 안 사고로 인해서 지금 단감에서 모라 방향으로 계속 정체 빚고 있으니까요. 백양터널 어기 교차로부터 지금 구간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애청자 제보 감사합니다. 자, 근시를 예방하고 그렇다면 이제 좋은 시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환경적인 요인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사용을 되도록 줄여야 되는데 네. 이 외에도 저희가 몽고가 같은 우리 동양인이지만은 거기는 시력이 2.0까지 좋잖아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만큼 야외에 가서 눈을 멀리 바라보면서 활달한 신체 활동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집에서 저희가 책을 볼 때의 독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명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통 조명을 이렇게 볼 때에 바로 책을 보는 그 습관 앞쪽에 조명만 환하게 하고 주위를 어둡게 하잖아요. 이러한 것은 눈의 피로를 더 많이 가중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명을 적절하게 다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엎드리거나 또는 누운 자세로 책을 보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죠. 즉 책과의 거리가 한 30cm 정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키는 20세까지 성장을 하지만은 눈의 키는 만 8세가 되면 멎어요. 즉 8세 안에 성장이 다 멎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때가 시력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러한 굴절 이상을 되도록이면 만 8세 이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 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야, 그 눈의 나이가 8살이면 완성된다는 게 눈은 이제 8세가 성인인 거죠.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이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편리한 어린이 시력 교정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거 문제 많이 생긴 적이 있어요. 저희가 눈 시력 교정 훈련원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 병원이 아닌 민간요법에 의존해서 한때 열풍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약시에 빠졌던 경우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저희가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력 교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주 유하기에 심하게 이 근시가 진행될 때에 저희가 약물을 이용해서 근시 진행을 조금 막아주는 이것은 이제 약시 치료에도 좀 도움을 줍니다만은 이런 약물 치료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학령기가 되었을 때에 계속 급성으로 진행하는 근시를 두게 되면은 고도 근시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막아주는 즉 근시 진행된 것을 줄여줄 수는 없지만 이것이 고도근시로 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렌즈 치료가 드림 렌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드림 렌즈는 현재까지 밝혀진 유일한 근시 진행에 대한 억제 치료인데 밤 사이에 아이들의 눈의 각막 부위를 조금 이렇게 눌러줘서 근시가 축으로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네. 자, 드림 렌즈라는 게 있고요. 주의해야 될 점이나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점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네, 드림 렌즈는 이것은 일반 렌즈와는 달리 사실 사람이 각막 부위를 조금 더 강하게 누르는 렌즈입니다. 그만큼 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누르는 자리에서의 상처가 나거나 그로 인한 2차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 선생님이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자, 1086 애청자 정답과 함께 저희 집 단간 백양 터널 옆인데요. 터널 안 사고가 큰가 봅니다. 앰뷸런스 소리가 지금 끊이지 않고 차들로 엄청 밀려 있습니다. 큰 사고 아니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단감에서 모라 방향 백양 터널 안 사고로 인해서 이 구간 굉장히 지금 정체 빚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점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저희 아이들은 벌써부터 안경을 쓰고 있다고요. 8살과 6살입니다. 집사람도 시력이 나빠서 라식을 했고요. 저도 했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못 물려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짠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부모가 시력이 안 좋으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력이 벌써 안 좋을 수 있나요? 네, 근시의 발생 유전은 크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소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참 안타깝게도 양 부모님들이 다 근시였던 경우에는 네. 아이들의 경우 환경적인 요인을 떠나서 네. 근시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고도근시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더더욱 저희가 그 관리를 더 잘 해줘야 되겠죠. 이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시력도 시력이지만 네.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안질환이 병행해서 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도근시로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좀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히 이제 안과에서 관리를 해야 네, 되겠군요. 관리도 하고요. 또 약시의 발생 위험도 높고요. 네. 2081 애청자, 애들이 둘 다 눈이 나쁜데요. 시력도 유전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방금 네, 말씀드린 설명을 부분이죠. 해주셨고요. 4397 애청자,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59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건조 증상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눈이 이제 마르게 되는 원인은 눈 자체의 눈물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이 눈꺼풀의 영향도 큰데 이 눈꺼풀이 밤에 잘 때 잘 안 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또 이렇게 성형수술 같은 거 받으신 경우에 더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입 벌리고 자면 아침에 입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자고 나서 눈이 유달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내 눈이 좀 떠지는 눈이 아닌지 또는 눈꺼풀에 염증이 좀 있는 건 아닌지 안과에서 꼭 확인을 받으셔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지 안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각막에 염증까지 생기는 2차 병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네. 2783 애청자, 딸아이가 6살인데요. 양쪽 눈 시력이 너무 달라서 현재 하루에 4시간씩 한쪽 눈을 패치로 가리는 교정 치료 중이시래요. 안경도 물론 쓰고 있습니다. 잘 따라줘서 다행이지만 안쓰럽다고요. 이 교정 치료는 어느 정도 해야 하고 혹시 교정이 안 된다면 사시 가능성도 생길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교정이 안 되거나 사시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상담 글만 봐도 이 아이는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째, 6세라는 비교적 일찍 나이에 치료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패치로 가리는 약시 치료를 이렇게 병행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이런 경우는 잡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또는 이러한 약시 치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잘 가리고 계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교정될 겁니다. 9816 애청자께서는요, 이제 평소에 안경을 쓰신데요, 눈이 많이 나쁘시다고요. 그런데 아이가 도수 높은 이 엄마의 안경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가끔 이제 장난치죠? 네. 네. 근데 그게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호기심에서 하는 건데 괜찮아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끼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네. 뭐 그냥 습관이니까 절대 오래 못 껴요. 어지러워서. 네, 잠시 잠시 것도 끼는 것 가지고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 할 거예요, 아마. 문제될 만큼 할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 하루 종일 네.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끼겠어요, 어지러워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눈 건강 유지를 위한 간단한 눈 운동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눈 주위 근육도 혈관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네. 그 근육 스트레칭 하듯이 눈도 쭉쭉 펴주면 좋은데 한번 해보세요. 눈을 아래 위 상하 좌우로 쭉쭉 이렇게 한 2, 3쪽씩 이렇게 당겨보는 습관을 들이면은 아주 네. 눈도 시원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클리닉 퀴즈 문제와 함께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 약시의 경우 조기에 교정을 하지 않으면 시력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 5세가 되면 반드시 시력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였는데요. 네, 정답은 맞습니다. 네,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눈시원안과의 이현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